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저 사람 아직 살아 있어요. 화장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국 런던 북부에 있는 세인트 메리 병원 부설 화장터였습니다. 오전 10시 하얀 관이 천천히 화장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 속에는 29세의 젊은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3일 전 템즈강에서 발견된 익사체였습니다. 유족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장례 담당자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장터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동양인 여성이 외쳤던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장례 담당 책임자인 톰슨 씨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누가 저 여자 좀 말려봐. 또 시작이네. 다른 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27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키는 160cm 정도,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터에서 청소와 시신 이송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온 지 2년이 된 이민자였습니다. 저기요. 정말로 저분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어 발음이 서툴렀습니다. You need to stop this. What do you think you are doing? 톰슨 씨가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신성한 장례식이에요. 저분이 아직. 지은이 다시 말하려고 했지만 톰슨 씨가 가로막았습니다. 닥쳐요. 당신은 그냥 청소나 하는 사람이잖아요.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지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플리즈, 저스트 5세컨즈. 지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5초만 주세요. 제발이요. 톰슨 씨가 비웃었습니다. 5초? 5초 안에 뭘 안다고?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중국 여자 또 시작이네.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에요. 뭐가 다른데? 똑같잖아. 다 동양인이지. 지은은 그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녀를 제대로 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리처드 하워드 경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손꼽히는 금융재벌이었고 관 속에 누워있는 제임스 하워드의 아버지였습니다. 저 여성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리처드 경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드 하워드,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톰슨 씨가 반박하려 했지만 리처드 경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5초라고 했죠? 5초면 짧지 않습니까? 한번 기회를 주시죠. 지은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리처드 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비웃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친 동양 여자가 뭘 하려는 거지? 한 친척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냥 관심받고 싶은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왜 나서는 거야? 지은은 그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관뚜껑을 열어주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톰슨 씨가 마지못해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이 다시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제임스의 목에 닿았습니다. 경동맥 부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착각한 걸까요? 4초. 지은은 손가락을 조금 더 깊게 눌렀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약해서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5초. 잠깐만요. 지은이 외쳤습니다. 맥박이 있어요. 정말 약하지만 있어요. 말도 안 돼. 톰슨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일 동안 차가운 시신 보관실에 있었어요. 불가능해요. 저도 느껴보겠습니다. 윌슨 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당시 사망 판정을 내렸던 응급실 의사였습니다. 윌슨 박사가 제임스의 목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맥박이 없어요. 위치가 달라요. 지은이 급히 말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이에요. 정확히 여기요. 지은이 윌슨 박사의 손을 정확한 위치로 옮겼습니다. 윌슨 박사가 다시 집중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윌슨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윌슨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세하지만 뭔가 느껴져요. 불가능해요. 톰슨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톰슨 씨도 같은 위치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뭔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건 화장터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3일 동안 시신 보관실에 있었는데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리처드 경이 달려왔습니다. 정말인가요?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건가요? 윌슨 박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지만 뭔가 미세한 맥박 같은 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당장 응급실로 옮겨야 해요. 지은이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요. 하지만 어떡해요? 톰슨 씨가 당황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 시간이. 병원이 바로 옆이잖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관을 들고 뛰어가요. 빨리요. 리처드 경이 즉시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옮깁니다. 도와주세요. 직원들과 친척 몇 명이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모두 힘을 냈습니다. 지은도 함께 뛰었습니다. 화장터에서 병원 응급실까지는 100m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뛰었습니다. 리처드 경도 60이 넘은 나이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 환자 3일 전에 익사체로 사망 판정받은 사람인데 맥박이 있어요. 윌슨 박사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응급실 책임자인 앤더슨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임스는 즉시 응급실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라붙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혈압, 체온,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습니다. 체온이 섭씨 28도예요. 극심한 저체온증이에요.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맥박은 분당 20회,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요. 혈압은 60에 40, 너무 낮아요. 산소 포화도는 70%,
즉시 인공호흡기 연결하세요. 앤더슨 박사가 지시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었고 따뜻한 수액이 투여되었습니다. 전기 담요로 몸을 감쌌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앤더슨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3일 동안 시신 보관실에 있었다고요? 네, 섭씨 사도에서요. 윌슨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극심한 저체온증 상태였던 거예요. 저체온증은 신진대사를 극도로 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 징후가 거의 감지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살아날 수 있나요? 리처드 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앤더슨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얼마나 심한지, 장기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화장되는 것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나섰던 게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3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런던의 가을은 차갑고 습했습니다. 템즈강 남쪽 강변에서 조깅을 하던 사람이 물에 떠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물에 잠긴 채로 떠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조깅하던 남성이 급히 99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 보였습니다. 시신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한 지 최소 6시간은 된 것 같습니다. 응급실 담당 의사인 윌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체온이 거의 물 온도와 같고 동공도 확장되어 있습니다. 시신 확인 결과 그는 제임스 하워드였습니다. 리처드 경은 새벽 4시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로드 하워드, 저는 세인트 메리 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드님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리처드 경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 냉정함을 유지해왔던 사업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는 차가운 시신 보관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경은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백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임스? 제임스야. 리처드 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구나. 하지만 제임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몸뿐이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수잔 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맥박을 그렇게 정확하게 찾았어요? 청소부가 그런 걸 알 리 없잖아요. 저는 그냥. 지은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잔 부인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나중에 사무실로 와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수잔 부인이 떠나고 지은은 복도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년 동안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비밀이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때 리처드 경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을 구했어요. 리처드 경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리처드 경이 되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당신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자신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이지은이에요. 지은 씨. 리처드 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때 윌슨 박사가 나왔습니다. 로드 하워드, 아드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좋은 징조예요. 정말인가요? 네, 섭씨 32도까지 올랐어요. 맥박도 분당 40회로 늘었고요. 리처드 경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윌슨 박사는 지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의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맥박을 찾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당신 의사였죠. 윌슨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정확한 손놀림, 침착한 판단.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약사였어요. 약사요? 네. 한약을 전공했어요. 맥박 진단은 한의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했구나. 윌슨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계세요? 지은은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국 약사 면허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윌슨 박사와 리처드 경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리처드 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당신의 실력을 보았으니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은은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그 일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 서울. 지은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특히 한약 조제와 환자 상담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약물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한약국에 취직했습니다. 원장님은 지은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고 중요한 고객들을 맡겼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고객이 왔습니다. 최동욱 회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제약회사 회장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이었지만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낫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한약국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이 고객은 특별히 신경 써서 봐주세요. 원장님이 당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 회장의 증상을 분석해 보니 간 기능이 약해져 있었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약 처방을 신중하게 조제했습니다. 2주일 정도 복용하니 최 회장의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선생, 실력이 대단하네요. 최 회장이 만족해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정도 실력이라니. 감사합니다. 지은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을 복용한 후 최 회장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급히 물었습니다. 어지럽네요. 갑자기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은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원장님, 응급 상황이에요. 지은이 외쳤습니다. 원장님과 다른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구급차를 불렀고 최 회장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급성간 기능 저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약과는 무관한 기저 질환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원래 간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한약이 원인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원장님도 지은을 믿어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잘못이 없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의 아들 최준호는 달랐습니다. 약을 잘못 조제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최준호가 지은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니에요.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은이 반박했지만 최준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멀쩡하게 왔다가 거기서 쓰러진 거잖아요. 당신 책임이에요. 최준호는 한약국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흘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유명 제약회사 회장이 한약국에서 쓰러졌다는 기사가 나가면 한약국은 망할 것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은아, 미안하지만 원장님이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쉬는 게 어떨까? 원장님도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지만 지금 상황이 원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결국 한약국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준호는 지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사업계는 좁았습니다.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약사가 환자를 잘못 치료해서 쓰러뜨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은은 다른 약국을 알아봤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6개월 동안 지은은 백수로 지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회장이 완전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이 지은을 찾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사과하고 싶어 하신대요. 중간에서 연락을 전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착각했던 것 같다고. 지은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약속 날짜 이틀 전 최 회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최준호는 여전히 지은을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건강을 잃었어요. 최준호가 장례식장에서 지은을 봤을 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의료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주겠어요. 지은은 절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약사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영국으로 떠나기로. 왜 영국이었을까요? 지은의 대학 동기가 영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한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영국으로 와. 동기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2022년 12월 지은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인 회화만 가능했습니다. 의학 영어는 공부했지만 일상 영어는 서툴렀습니다. 동기의 한식당에서 일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한식당도 장사가 어려웠고 지은을 계속 고용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동기가 미안해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괜찮아. 지은은 이해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은은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호텔 청소,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까지 했습니다. 어디서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야, 중국 여자. 한 호텔 관리자가 함부로 불렀습니다. 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한국 사람이고요. 뭐가 다른데? 똑같잖아. 지은은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6개월 전 세인트 메리 병원 화장터 직원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시신을 다루는 일이라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혹시 언젠가 의료계로 돌아갈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면접을 받고 바로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잔 부인이 상사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지은을 무시했습니다. 당신 같은 동양인이 이런 일이나 하는 거예요. 수잔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바로 잘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장터 일은 힘들었습니다. 시신을 옮기고 청소하고 유족들을 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지은을 무시했습니다. 저 한국 여자 말도 제대로 못하네. 한 동료가 비웃었습니다. 영어도 못하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래?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지은은 들은 척 안 들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지은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사라는 꿈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어제 제임스 하워드의 화장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시신의 피부색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약학에서 중요한 것은 관찰이었습니다. 환자의 얼굴색, 피부색을 보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의 피부색은 일반 익사체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섰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어도 자신의 직감을 믿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번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수잔 부인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수잔 부인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옆에는 병원 인사과 직원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씨. 인사과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사과 직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료 자격 없이 환자의 맥박을 확인했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어요. 저는 그냥 확인만 했어요. 지은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의료행위로 볼 수 있어요. 수잔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당신이 한국에서 의료사고 경력이 있다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우리는 이미 조사했어요. 인사과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약사였고 환자 치료 중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영국으로 도망쳤고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지은이 반박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환자는 쓰러졌고 당신은 한국을 떠났어요. 수잔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리처드 경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병원장과 앤더슨 박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로드 하워드. 인사과 직원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아들의 생명의 은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처드 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절차상. 절차라고요? 리처드 경이 가로막았습니다. 이 여성은 제 아들을 화장로에서 구했어요. 당신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 말이죠. 병원장이 나섰습니다. 로드 하워드, 물론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어서.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 아닌가요? 리처드 경이 반박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도 거들었습니다. 지은 씨의 진단은 정확했어요. 오히려 저희 서양 의학이 놓친 것을 동양 의학적 관찰이 발견한 겁니다. 하지만 영국 의료법상 인사과 직원이 말하려 했지만
리처드 경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가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리처드 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워드 가문은 세인트 메리 병원에 매년 수억 파운드를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로드 하워드, 그건 병원장이 당황했습니다. 만약 이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저는 모든 후원을 중단하겠습니다. 리처드 경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괴롭히는 병원이라고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잔 부인과 인사과 직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앤더슨 박사가 나섰습니다. 지은 씨를 우리 병원의 보안의학 컨설턴트로 고용하는 건 어떨까요? 보안의학 컨설턴트요? 병원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협진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앤더슨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보안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은 씨 같은 전문가가 있다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영국 의료 자격이 인사과 직원이 반대했지만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컨설턴트라면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니까 법적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용을 대겠습니다. 리처드 경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영국 보안의학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가 지원하겠어요. 로드 하워드, 지은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너무 과분해요. 과분하지 않아요. 리처드 경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잔 부인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 경의 영향력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결정했습니다. 이지은 씨, 내일부터 보안의학 컨설턴트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받는 청소부였는데 이제는 병원 컨설턴트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은은 리처드 경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리처드 경이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제 아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리처드 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일만 했거든요. 아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임스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거예요. 리처드 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게 기회를 줬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환자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오해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리처드 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병원 인사과에서 준비한 옷이었습니다. 이지은 씨, 여기 명찰이에요. 인사과 직원이 명찰을 건넜습니다.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은 마이너스 보안의학 컨설턴트. 지은은 그 명찰을 가슴에 달며 뭉클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의료인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지은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서가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하 화장터에서 청소하던 자신이 이제는 사무실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 환영합니다. 앤더슨 박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회진을 도시겠어요? 앤더슨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환자들을 보면서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자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병동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60대 여성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앤더슨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지은이 환자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설진도 중요한 진단법이었습니다. 간 기능이 약해져 있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요. 지은이 진단했습니다. 침술과 함께 특정 혈자리를 마사지하면 통증이 줄어들 거예요. 정말인가요? 환자가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혈자리를 마사지해야 하나요? 지은은 환자의 팔과 다리에 있는 특정 지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다음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불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요. 환자가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맥을 짚어보고 진단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심장에 열이 많아요. 한의학에서는 심하라고 하는데 이게 불면증의 원인이에요. 어떻게 치료하죠? 앤더슨 박사가 물었습니다. 특정 혈자리에 침을 놓고 차가운 성질의 한약을 복용하면 돼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직접 침을 놓을 수는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아쉽네요. 앤더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문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회진이 끝나고 두 사람은 의사 휴게실로 갔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하워드를 화장터에서 구한 한국 여성 약사가 병원에 합류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앤더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예요. 우리 병원의 새로운 보안의학 컨설턴트예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의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일부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한의학이요? 한 의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의학이에요. 지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다른 의사가 반박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려 했지만 앤더슨 박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제 제임스 하워드 사례를 봤어요. 지은 씨의 관찰이 정확했어요. 우리가 놓친 것을 발견했다고요. 그래도 회의적이던 의사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다른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보안의학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은은 조금씩 의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수잔 부인을 마주쳤을 때는 달랐습니다. 잘 됐네요. 수잔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청소부에서 컨설턴트로 승진하다니. 수잔 부인.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수잔 부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워드 경의 돈 때문이에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잔 부인의 시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수잔 부인이 떠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실수하는 걸요. 오후에 지은은 제임스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제임스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지은 씨, 제임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상태 좀 볼까요? 지은이 다가가 맥을 짚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체온도 정상이고 맥박도 강해요. 다행이네요. 제임스가 안도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죽을 뻔했다는 게 저체온증이었어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템즈강 물이 너무 차가워서 신진대사가 거의 멈췄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것처럼 보였던 거고요. 그럼 진짜로 화장될 뻔했네요. 제임스가 소름 끼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제임스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의 생명력이 강했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임스는 지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그날 밤 강가에서 실족했던 것,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물속이었어요. 제임스가 회상했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고요. 다음에 깬 건 병원 침대에서였어요. 지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제임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거의 영원히 잃을 뻔했잖아요.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처드 경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지은 씨, 제가 알아봤어요. 리처드 경이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보안의학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을요. 정말인가요? 지은이 놀랐습니다. 네. 영국에는 침술사 자격이 있어요. 정식으로 침술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죠. 리처드 경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미 런던 보안의학 대학원에 연락했어요. 당신의 한국 경력을 인정해서 단기 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대요. 너무 과분해요. 지은이 당황했습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리처드 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모두 지원하겠어요. 로드 하워드. 지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은 없어요. 리처드 경이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살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제임스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었고요.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임스도 거들었습니다. 지은 씨, 받으세요.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지은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자격을 따겠어요. 지은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게요. 한 달 후 런던 보안의학 대학원에서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긴장하며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영국인이었습니다. 몇몇 동양인도 있었지만 소수였습니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올해 침술사 자격 과정에 오신 것을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침술 이론과 실습을 배웠습니다. 지은은 이미 한국에서 배운 내용이었지만 영어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열심히 메모하고 복습했습니다. 당신 한국 약사라고 들었어요. 한 영국인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레이첼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대단해요. 레이첼이 감탄했습니다. 화장터에서 사람 살린 이야기 들었어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제임스 하워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학교까지 알려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배우고 싶어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한국 한의학 궁금해요. 지은과 레이첼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지은의 영어 공부를 도와주었고 지은은 레이첼에게 한의학 이론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은은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자문하고 저녁에는 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충실했습니다. 병원에서 지은의 평판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문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 씨, 환자 한 분이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해요. 어느 날 앤더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누구신데요? 유명한 오페라 가수예요. 만성 허리 통증 때문에 은퇴 위기에 처했는데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대요. 지은은 그 환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소피아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소피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 통증 때문에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지은은 그녀의 맥을 짚고 허리를 검사했습니다. 근육이 너무 긴장되어 있어요. 지은이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기혈순환이 막혀 있고요. 침술로 풀 수 있어요. 정말요? 소피아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한 달 정도 치료하면 좋아질 거예요. 하겠어요. 소피아가 즉시 결정했습니다. 무엇이든 할게요. 지은은 소피아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침술은 아직 직접 놓을 수 없었지만 정확한 혈자리를 알려주고 마사지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2주일 후 소피아의 통증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놀라워요. 소피아가 감탄했습니다. 다시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소피아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고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감사해요. 소피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꿈을 살려주셨어요. 당신의 의지가 강했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왔을 뿐이에요. 소피아는 자신의 SNS에 지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유명인이었습니다. 한국 약사 이지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퇴 위기에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동양의학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치료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침술사 자격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 지은은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레이첼도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은, 너무 긴장하지 마. 레이첼이 격려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고마워, 레이첼.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잘할 거야. 시험 전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도망치듯 떠나온 후 다시 의료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런던 보안의학 대학원 시험장에는 50여 명의 수험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 레이첼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쪽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리 꼭 합격하자. 레이첼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꼭.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필기 시험이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침술 이론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영국에서 새로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답을 썼습니다. 3시간의 필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봤어?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아.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잘 모르겠어. 레이첼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실기 시험이었습니다. 실제 모형에 침을 놓고 정확한 혈자리를 찾는 시험이었습니다. 지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험관 앞에 섰습니다. 이지은 씨, 준비되셨나요? 시험관이 물었습니다. 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세요. 합곡혈, 족삼리혈, 백회혈을 찾아서 침을 놓아보세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형에 손을 댔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동작이었습니다. 침을 꺼내 정확한 각도로 놓았습니다. 시험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완벽해요. 시험관이 감탄했습니다. 각도도 정확하고 깊이도 적절해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긴장을 풀었습니다. 실기 시험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레이첼은 조금 떨렸지만 그녀도 잘 마쳤습니다. 다 끝났다? 레이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긴장했어. 잘했어. 지은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잘했어. 결과는 2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2주일이 지은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시험 생각이 났습니다. 지은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앤더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 발표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지은 씨. 이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침술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점수는 98점으로 전체 수석입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합격했어요.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합격했어요. 그녀는 즉시 레이첼에게 전화했습니다. 레이첼, 나 합격했어. 정말? 레이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합격했어. 두 친구는 전화기 너머로 함께 기뻐했습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앤더슨 박사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사님,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수석으로요. 알고 있어요. 앤더슨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연락이 왔어요. 축하해요, 지은 씨. 그는 샴페인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뒀어요. 당신이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병원 직원들이 모여 지은을 축하했습니다. 수잔 부인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잔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네요. 리처드 경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그날 저녁 리처드 경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제임스와 올리비아도 함께 왔습니다. 지은 씨, 축하해요. 리처드 경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로드 하워드. 지은이 감격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이제 정식으로 보아니아 클리닉을 열 때가 됐네요. 앤더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책임자로요.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리처드 경이 덧붙였습니다. 클리닉 개설 비용을 전액 지원할게요. 너무 과분해요. 지은이 당황했습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리처드 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살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제임스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었고요.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임스도 거들었습니다. 지은 씨, 받으세요.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지은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꼭 많은 환자들을 도울게요. 지은이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세인트 메리 병원의 보아니아 클리닉이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2층의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한글과 영어로 표지판이 걸렸습니다. 보아니아 클리닉, 책임자 이지은 침술사. 지은은 감격무량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지하 화장터에서 청소하던 자신이 이제는 클리닉 책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개원 첫날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의 명성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환자가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예요. 지은은 맥을 짚고 진단했습니다. 간 기능이 약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요. 침술로 치료하겠습니다. 지은은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침을 놓았습니다. 6개월간 지켜보기만 했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직접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20분 후 침을 빼자 환자가 말했습니다. 신기해요. 머리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10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모두 만족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에 훌륭한 한국 침술사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약은 금방 차버렸습니다. 2개월 후에는 3개월 대기 상태였습니다. 지은 씨,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예약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직원을 더 고용해야겠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병원장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 클리닉이 대성공이에요. 병원장이 기뻐했습니다. 환자 만족도도 높고 병원 평판도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병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클리닉을 확장하면 어떨까요? 더 많은 침술사를 고용하고 더 큰 공간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은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당신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어요.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연봉도 대폭 인상할게요. 지은은 꿈만 같았습니다. 2년 반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병원의 정식 직원이 되고 클리닉도 확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클리닉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지은은 3명의 침술사를 더 고용했습니다. 레이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레이첼, 우리 함께 일하게 됐네. 지은이 기뻐했습니다. 나도 정말 기뻐. 레이첼이 웃었습니다. 너에게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클리닉은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보아니아 클리닉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는 98%에 달했습니다. 그 무렵 지은에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약사회에서 보낸 공식 이메일이었습니다. 이지은 약사님께 저희는 당신의 영국에서의 활약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임스 하워드 구조 사건이 한국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약사회에서는 당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최동욱 회장 사건에 대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학회는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려왔던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준호 씨도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아버지 최동욱 회장의 유언을
최근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 편지를 남기셨는데 그 안에 이지은 약사는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준호 씨는 2년 동안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직접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최준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준호 씨께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저도 기쁩니다. 2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 충분해요.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이지은 드림.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영국 보안의학 학회 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리닉은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보안의학 클리닉이 되었고 지은은 매주 강연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은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지은 씨,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동서양 의학의 협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은은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BBC 스튜디오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지은 씨, 1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에요. 지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BBC 인터뷰가 방송된 후 지은의 삶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수백 통의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치료 문의, 인터뷰 요청, 강연 제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앤더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동서양 의학 협진에 대해 이야기해 달래요. 정말요? 지은이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강연을요? 당연하죠. 당신은 이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침술사예요. 2주일 후 옥스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는 200여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은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런던의 한 화장터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약사라는 꿈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지은은 제임스를 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장로 앞에서 5초를 달라고 했던 순간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지은이 강조했습니다. 환자를 향한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예요.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때요. 지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청소부라는 이유로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꿈이 있었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싶다는 꿈이요. 그 꿈이 저를 지탱해 줬어요. 한편 제임스와 올리비아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은 런던 외곽의 아름다운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지은은 신랑 측 주빈석에 앉았습니다. 리처드 경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지은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리처드 경이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올리비아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제임스가 그녀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함께하겠습니까? 목사가 물었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제임스와 올리비아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제임스는 화장로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한창일 때 제임스가 지은을 찾았습니다. 지은 씨 생각에 잠겨 계셨네요. 제임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1년 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화장로 앞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생명력이 강했어요. 지은 씨, 제임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어요. 제 인생 전체를 바꿔주셨어요. 저도 배웠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리처드 경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용서의 힘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동안 지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장터 청소부에서 병원 침술사가 되었고 클리닉 책임자가 되었고 학회 이사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경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통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고통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해서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화장터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무시당하고 차별받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았다. 5초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5초가 내 인생을 바꿨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다. 5초면 충분하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봄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사실 아픈 건 아니에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어서 왔어요. 저요? 지은이 놀랐습니다. 네. 저도 지금 힘든 시기예요. 여성이 고백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1년 전에는 화장터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정말요? 여성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5초면 충분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지은이 격려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이 떠나고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것이 지은이 화장터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전염된다는 것을요. 5초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을 통해, 그리고 지은에게 희망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 말이에요.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또 다른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